죽은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 일부 죽은 자의 목소리. 2024년 11월 17일 오전 3시 22분. 전화벨이 울렸다. 서민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 휴대폰 화면이 방 전체를 파랗게 물들였다. 발신자 동생. 그녀의 손이 멈췄다. 3일 전 그녀는 동생의 장례식에서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한강에서 건져 올린 시신. 후두부가 함몰된 채. 경찰은 말했다. 사망 추정 시각 11월 14일 오후 11시 47분. 그런데 지금 그 번호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다. 서민지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쳤다. 여보세요? 잡음, 숨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나. 서민지의 심장이 멎었다. 32년을 함께 살았다. 그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다. 준혁아?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준혁아,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내가 실수했어. 배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기계음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한. 용서해줘, 누나. 준혁아, 대답해. 준혁아. 뚜마이너스. 통화가 끊겼다. 서민지는 어둠 속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다. 화면에 찍힌 통화 시간 3분 17초.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불을 켰다.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010-5247-8833. 준혁의 번호가 맞았다. 오전 3시 22분 발신. 하지만 서준혁은 3일 전에 죽었다. 오전 9시 42분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한지우 형사는 서민지가 내민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통화 기록, 녹음 파일, 모두 실제했다. 제정신이세요, 서민지 씨? 네. 약은 안 드셨고요? 안 먹었어요. 한지우는 10년 경력이었다. 유가족들이 충격으로 환청을 듣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하지만 통화 기록까지 조작할 수는 없었다. 녹음 파일 들어봐도 될까요? 서민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나,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용서해줘, 누나. 한지우는 3일 전 한강 고수부지에서 서준혁의 시신을 봤다. 차갑고 뻣뻣하게 굳은 몸. 그런데 지금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가 목소리를 흉내낸 거 아닐까요? 3분 넘게요? 이렇게 완벽하대요? 한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떨림, 호흡, 말투. 모든 게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동료 박민수 형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뭔 일이야? 죽은 사람한테서 전화 왔대. 박민수가 웃다가 서민지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진담이야? 한지우가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AI 합성하냐? 확인해봐야죠. 한지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포렌식팀에 전화를 걸었다. 이태경 박사. 38세, 차분하고 정확한 사람. 30분 안에 갈게요. 오전 10시 15분. 이태경이 도착했다. 깔끔한 와이셔츠, 은퇴 안경, 노트북 가방. 그는 서민지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케이블로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기지국 정보부터. 화면에 지도가 떴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였다. 발신 위치 한강올림픽대교 남단. 서준혁 씨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500m. 한지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범인이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태경이 음성 파일을 분석 프로그램으로 열었다.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상한데요? 뭐가요?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전화 통화치고는 너무 깨끗합니다. 이태경이 화면을 확대했다. 파형이 완벽한 사인파를 그리고 있었다. 마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처럼 선명해요. 일반 통화망을 거쳤다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한지우가 팔짱을 꼈다. 녹음된 파일을 재생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경이 또 다른 창을 열었다. 통신사 기록상으로는 실시간 음성 통화로 찍혀 있어요. 발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 통화 시스템 자체를 속였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가능해? 기술적으로는요. 보IP 스푸핑이나 SIM 카드 클로닝을 쓰면 일반인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상당한 기술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범인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디지털 기술을 아는 사람, 계획적인 사람, 배경은 분석 가능할까요? 해볼게요. 이태경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프로그램이 배경음을 분리해냈다.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딸각, 딸각, 딸각딸각. 이게 뭐죠? 잠시만요. 이태경이 음파를 시각화했다.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키보드 소리예요. 물소리 아니고요? 아닙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타자 소리입니다. 청축 스위치.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지우의 뇌가 빠르게 돌아갔다. 범인은 컴퓨터 앞에 있었다. 그리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AI 합성 여부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3시간.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수였다. 지우야, 서준혁 휴대폰 찾았어. 어디서? 한강변 배수구. 잠수사가 방금 건졌어. 오후 1시 20분 한강올림픽대교 남단. 푸른 테이프가 둘러진 현장. 경찰들이 분주했다. 박민수가 증거봉투를 들고 있었다. 투명 비닐 안 검은색 아이폰. 외관 손상은? 거의 없어.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아. 한지우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휴대폰이 물에 젖어 화면이 흐릿했다. 여기서 충전해 볼까요? 지금? 네. 혹시 모르잖아요. 박민수가 순찰차에서 충전 케이블을 가져왔다. 봉투를 개봉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충전 단자는 무사했다. 케이블을 연결했다. 3초, 5초. 화면이 켜졌다. 애플 로고. 그리고 잠금 화면. 띠링 마이너스, 띠링 마이너스, 띠링 마이너스. 알림음이 연속으로 울렸다. 한지우와 박민수가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봤다. 새 메시지 20통. 발신자 010-5247-8833. 서준혁 자신의 번호. 한지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그녀가 말을 끝내기 전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송 시간 1초 전. 내용 형사님, 제 전화 받으셨나요? 마이너스 서준혁 마이너스. 박민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한지우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다. 휴대폰은 지금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런데 그 휴대폰 자신의 번호로 문자가 오고 있었다. 띠링 마이너스. 또 한 통. 빨리 찾아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띠링 마이너스. 제발요. 띠링 마이너스. 누가 절 죽였는지 알아요. 띠링 마이너스. 증거가 있어요. 한지우의 손이 떨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강변을 지나는 사람들,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 범인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걸까? 띠링 마이너스. 하지만 조심하세요. 10초의 공백. 한지우는 숨을 참았다. 띠링 마이너스. 그 사람은 당신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후 3시 서울 서부경찰서 회의실. 긴급회의. 강력반 전원 소집. 한지우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중앙 서준혁의 증명사진. 32세 온화한 인상. 왼쪽 현장 사진들. 한강 고수부지 시신 핏자국. 오른쪽 증거물.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정리하겠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피해자 서준혁. IT기업 넥스트코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11월 14일 오후 11시 47분경 한강에서 사망. 사인은 후두부 등기 타격. 그녀가 두 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3일 후인 오늘 새벽 3시 22분 피해자의 번호로 유족에게 전화 발신. 국과수 1차 분석 결과 음성은 본인 것이 맞으며 AI 합성이 아님.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피해자의 휴대폰 발견. 하지만 그 휴대폰으로 자기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가 계속 수신 중. 한 형사가 손을 들었다. 유심 복제 아닙니까? 이태경 박사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단순 복제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메시지 내용이 실시간으로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지우가 태블릿을 들어 문자 내용을 보여줬다. 형사님, 제 전화 받으셨나요? 이 문자는 제가 휴대폰 전원을 켠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침묵이 흘렀다. 박민수가 끼어들었다. 범인이 우리를 놀리는 거 아냐? 수사 교란용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가 또 다른 사진을 붙였다. 피해자는 왜 죽였을까요? 단순 강도, 우발적 범행? 아니면 그녀가 보도에 크게 썼다. 계획적 살인. 만약 범인이 이렇게 정교한 방법을 쓴다면 이건 계획적 범행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인물 조사는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 친구, 가족 모두 재조사 중입니다. 한지우가 마지막 사진을 붙였다. CCTV 캡처. 서준혁이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 11월 14일 오후 9시 38분. 편의점. 이게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오후 5시 20분 IT기업 넥스트코드 사무실. 한지우와 박민수가 회사를 방문했다. 12층 건물. 유리벽으로 된 현대적 사무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인사팀장 최수진이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40대 여성, 피곤한 얼굴. 준혁 씨,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최근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최수진이 잠시 망설였다. 2주 전부터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야근이 늘었어요. 원래도 성실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새벽까지 남는 날이 많아졌죠. 프로젝트 데드라인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마감도 없었는데. 최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성격도 변했어요. 원래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예민해지고 화를 자주 냈어요. 누구한테요? 동료들한테. 특히 최수진이 문을 확인하고 속삭였다. 김도윤 씨한테요? 후배 개발자. 둘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지우가 메모했다. 김도윤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 있을 거예요. 불러올까요? 네.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28세, 안경을 쓴 마른 체구.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서준혁 씨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닌데 왜 얼굴이 그래요? 김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코드 표절 문제였어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제가 작성한 코드를 준혁이 형이 바뀌었다고. 아니, 반대로 형이 제가 베꼈다고 상사한테 보고했어요.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전 안 했어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이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코드가 비슷해진 건데, 그래서 관계가 나빠졌군요. 네. 한 달 전부터 거의 말도 안 했어요. 한지우가 휴대폰을 꺼냈다. 11월 14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도윤이 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라면 샀어요. 11시 30분쯤.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요. 박민수가 확인했다. 맞네. 집 근처 편의점. 한지우는 김도윤을 오래 바라봤다. 그는 불안해 보였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혹시 서준혁 씨가 최근에 이상한 말 한 적 있습니까? 이상한 말이요? 누가 자기를 따라다닌다든가 위협받는다든가. 김도윤이 눈을 깜빡였다. 아, 그거. 뭡니까? 사망하기 이틀 전에 제게 문자 보냈어요. 김도윤이 휴대폰을 조작해서 보여줬다. 도윤아, 내가 만약 무슨 일 생기면 내 컴퓨터 파일 백업해둬. 특히 워크 폴더. 부탁이야. 한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그 파일 백업했습니까?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리고 다음날 보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서준혁 씨 컴퓨터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있을 거예요. 당장 보여주세요. 오후 6시. 서준혁의 책상은 창가에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모니터 옆에 작은 선인장 화분, 가족사진 한 장. 한지우가 컴퓨터를 켰다. 마스터 비밀번호로 로그인했다.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다. 프로젝터, 프로젝트 B, 다큐먼츠. 그리고 하나. 워크. 클릭.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코드 파일, 문서들, 그리고 백업 보이스, 집, 수정 날짜 11월 13일. 서준혁이 죽기 하루 전. 한지우가 더블 클릭했다. 압축이 풀렸다. 78개의 mp3 파일. 파일명, 보이스 1, mp3, 보이스 2, mp3, 보이스 3, mp3. 한지우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누나, 서준혁의 목소리. 단 한 단어. 두 번째 파일. 미안해. 세 번째. 내가. 네 번째. 실수했어. 한지우의 입이 벌어졌다. 박민수도 옆에서 얼어붙었다. 다섯 번째. 용서해줘. 여섯 번째. 도와줘. 일곱 번째. 살려줘. 모든 파일이 짧은 단어나 구절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발. 누나. 사랑해. 위험해. 조심해. 한지우는 계속 파일들을 재생했다. 78개 모두 서준혁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모두 조각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 편집하기 쉽게.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한지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뇌가 빠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서준혁은 자신의 목소리를 미리 녹음했다. 단어별로, 구절별로. 왜? 누군가 그의 목소리를 사용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군가는 범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서준혁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태경이었다. 한 형사 분석 결과 나왔어요. 어떤가요? 음성은 100% 서준혁 본인입니다. AI 합성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지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뭔데요? 통화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요. 이건 실시간 통화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미리 편집된 음성 파일을 전송한 겁니다. 마치 통화인 것처럼 위장해서. 한지우는 화면 속 78개의 파일을 바라봤다. 그럼 이 파일들을 편집해서. 네. 문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 한지우의 입이 말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죠? 통화 중 배경음, 키보드 소리라고 했죠? 그게 음성 편집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사운드예요. 어떤 프로그램? 보이스 스튜디오 프로, 전문가용 음성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한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서준혁의 컴퓨터로 돌아가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했다. 있었다. 보이스 스튜디오 프로. 설치 날짜 6개월 전. 한지우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최근 프로젝트 목록이 떴다. 맨 위 파일 메시지. VSP. 수정 날짜 11월 13일 오후 11시 52분. 서준혁이 죽기 정확히 24시간 전. 클릭. 프로그램이 열렸다. 타임라인에 수십 개의 음성 조각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형사님, 서준혁의 목소리.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제가 죽은 겁니다. 한지우의 숨이 멎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미리 녹음한 이유는 타임라인의 조각들이 하나씩 연결되며 문장을 만들어냈다. 범인이 제 음성을 사용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파일들로 제가 죽은 후에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범인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메시지가 계속됐다. 제 휴대폰에 특별한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타이머. 이 앱은 미리 녹음된 음성을 예약된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개의 메시지를 예약해뒀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단서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음성이 잠시 멈췄다. 12월 1일 자정. 범인의 이름을 밝힐 겁니다. 한지우는 책상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형사님. 범인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신뢰했던 사람.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문장. 당신도 이미 만났을 겁니다. 메시지가 끝났다. 한지우와 박민수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서준혁은 죽기 전날 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대비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무기로 만들었다. 죽어서도 싸우기 위해. 한지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서민지였다. 형사님. 목소리가 떨렸다. 또 전화 왔어요.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이번엔 영상통화였어요. 한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뭐가 보였습니까? 어둠이요. 그리고 흔들리는 빛. 마치 누가 걸어가면서 찍은 것 같았어요. 서민지의 목소리가 깨졌다. 그리고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혼자 와. 내가 남긴 게 있어. 어디로요? 우리 집이요. 오빠 집. 한지우와 박민수가 눈을 마주쳤다.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가 갈게요. 통화를 끊었다. 박민수가 말했다. 함정하냐? 알아요. 하지만 가봐야죠. 한지우는 서준혁의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다. 음성 편집 타임라인. 수십 개의 조각들. 죽은 사람의 목소리.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그녀는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증거. 그리고 단서.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어딘가에서 범인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다음 수를 계획하며. 하지만 서준혁도 지켜보고 있었다. 죽음 너머에서. 예약된 메시지로. 편집된 목소리로. 그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7시 15분 서준혁의 집. 마포구 원룸. 10평 남짓한 공간. 한지우가 문을 열었다. 안은 조용했다. 작은 침대, 책상, 주방. 하지만 책상 위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화면에는 보이스 스튜디오 프로가 실행되어 있었다. 타임라인에 음성 조각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재생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누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지우가 마우스를 움직였다. 클릭. 누나, 나 지금 위험해. 도와줘.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문장. 하지만 타임라인을 보면 5개의 조각이었다. 누군가 여기 와서 이것을 만들었다. 최근에. 한지우는 노트북 주변을 살폈다. 먼지가 없었다. 키보드의 지문이 선명했다. 박민수가 방을 수색했다. 지우야, 여기 봐. 그가 옷장을 가리켰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 옷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 뒤진 흔적. 한지우는 파일 탐색기를 열었다. 최근 문서들. 대부분 서준혁의 작업 파일. 하지만 한 폴더가 눈에 띄었다. 보험. 생성 날짜 11월 12일. 죽기 이틀 전. 클릭. 안에 파일 하나. 마지막 메시지. mp4. 용량 234MB. 한지우는 재생했다. 화면이 밝아졌다. 서준혁의 얼굴. 셀카 영상.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제가 죽은 겁니다. 한지우는 숨을 참았다. 제가 직접 제 목소리를 녹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인이 제 음성으로 누나를 속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준혁이 심호흡을 했다. 저는 2개월 전부터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회사 기밀을 빼내라고. 거부하면 누나를 해치겠다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뷔한 겁니다. 제 목소리를 조각조각 녹음해뒀습니다. 범인이 편집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범인은 분명 제 죽음 이후 누나를 이용할 겁니다. 제 음성으로 누나를 어딘가로 유인할 겁니다. 그리고 서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나도 죽일 겁니다. 한지우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형사님, 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를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누나를 지켜주세요. 범인은 서준혁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영상이 끊겼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왜 끊긴 거야? 박민수가 재생발을 확인했다. 파일이 여기까지만 있어. 의도적으로 잘린 거야. 한지우는 생각했다. 서준혁은 범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영상이 끊겼다. 누가 편집한 걸까? 서준혁 자신? 아니면 범인이 이미 이 파일을 찾아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지우가 재빨리 돌아섰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누군가 서 있었다. 실루엣.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 사람의 윤곽을 비췄다. 한지우의 손이 총으로 갔다. 누구세요? 그림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얼굴이 드러났다. 서민지였다. 형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오빠 영상이 보고 싶어서. 한지우는 총을 내렸다. 집에 가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야 해요. 한지우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서민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노트북 앞에 모였다. 한지우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다. 서준혁의 얼굴, 그의 고백, 협박, 대비, 그리고 마지막 경고. 영상이 끊기는 순간 서민지가 비명을 삼켰다. 오빠.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박민수가 받쳐 안았다. 한지우는 노트북 파일들을 더 뒤졌다. 휴지통, 삭제된 파일들,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여러 파일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 범인, txt, 삭제 날짜 11월 13일 오후 11시 58분, 복구 버튼, 텍스트 파일이 열렸다. 한 줄만 남아 있었다. 범인은, 그 뒤는 깨져 있었다. 복구 불가능. 한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서준혁은 범인의 이름을 적었다. 하지만 누군가 삭제했다. 영상도 편집했다. 증거를 없앴다. 그 누군가는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태경이었다. 한 형사, 큰일이에요. 뭔데요? 보이스타이머 앱 서준혁 휴대폰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요? 음성 파일을 특정 시간에 자동 전송하는 앱입니다. 예약 발송 기능이죠. 한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그럼 지금까지 온 전화들은? 네. 모두 미리 예약된 거예요. 서준혁이 살아있을 때 설정해둔 겁니다. 앞으로 예약된 메시지는? 엄청 많아요. 12월 1일까지 매일 발송되도록. 내용은? 대부분 비슷해요. 단서와 경고. 그런데 이태경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마지막 메시지가 이상해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월 1일 자정. 범인의 이름은? 한지우는 숨을 멈췄다. 뭔데요? 암호화되어 있어요.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해독됩니다. 무슨 조건이요? 아직 분석 중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에요.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 수백만 개의 불빛. 그 어딘가에 범인이 있었다. 서준혁을 죽인 사람. 그리고 이제 증거를 지우려는 사람. 박사님, 한 가지만 더요. 네. 보이스타이머 앱 누가 만들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요. 앱 개발 경험 있는 사람. 회사 동료 중에?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한지우는 서민지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경호를 붙일게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네. 서민지가 오빠의 사진을 바라봤다. 책상 위 액자 속 서준혁. 웃고 있는 얼굴. 형사님. 네. 오빠가 정말 저를 지키려고 이런 걸 준비한 거죠?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서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꼭 잡아주세요. 오빠를 죽인 사람을. 그럴 겁니다. 오후 10시 30분 한지우의 차 안. 한지우와 박민수는 서준혁의 집에서 나와 차에 탔다. USB에 복사한 파일들.
음성 조각 78개, 편집된 메시지들, 마지막 영상, 모두 증거였다. 하지만 여전히 범인은 모호했다. 지우야, 박민수가 말했다. 이거 너무 복잡해. 대체 뭐가 뭔지. 서준혁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했다? 네. 자기 목소리를 무기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지우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누나를 지키려고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고. 12월 1일까지 2주. 그때까지 우리가 못 찾으면 그때 서준혁이 답을 줄 거예요. 예약된 메시지로. 박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죽은 사람이 수사를 돕는다니. 이상한 사건이야. 한지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서준혁의 번호. 예약 메시지. 그녀는 화면을 열었다. 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범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서준혁 마이너스. 한지우는 문자를 응시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누구? 회사 동료? 김도윤? 아니면. 그녀는 옆자리에 박민수를 힐끗 봤다. 10년 동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서준혁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범인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박민수는 아니야.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집에 가요.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 차가 출발했다. 서울의 밤거리.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지우는 룸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하지만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속도를 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한지우가 파일을 찾았다. 계획을 앞당긴다. 발신자 알 수 없음. 그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다. 화면이 꺼졌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 죽은 사람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2부 편집된 진실. 11월 18일 오전 1시 30분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한지우는 잠들지 않았다. 책상 위에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다. USB 메모리 2개, 서준혁의 휴대폰 복제 데이터, 78개 음성 파일의 스펙트럼 분석 보고서, 그리고 화이트보드. 보드 중앙에 서준혁의 사진, 왼쪽에 용의자 후보들, 김도윤 28세, 후배 개발자 마이너스 코드 표절 갈등, 차민호 45세, 직속 상사 마이너스 특이 행동 다수, 이태경 38세, 국과수 박사 마이너스 기술 접근 가능. 오른쪽에 타임라인. 11월 5일 VYCTIMER 앱 원격 설치 범인. 11월 10일 서준혁이 같은 앱 재설치 역이용. 11월 12일 최종 영상 녹화. 11월 13일 음성 파일 78개 완성. 11월 14일 1824 증거 파일 삭제 시도 범인. 11월 14일 2347 서준혁 사망. 11월 17일 322 첫 예약 전화 발신. 한지우는 빨간 펜을 들었다. 보드에 크게 썼다. 범인은 회사 내부인. 그 아래 12월 1일 자정 마이너스 암호 해독 D-13. 커피가 식었다. 네 번째 잔.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흐르지만 피로는 가시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태경이었다. 한 형사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박사님도요? IP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한지우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말씀하세요. 11월 5일 원격 설치가 이루어진 컴퓨터 특정했습니다. 누구 겁니까? 넥스트 코드 12층 개발팀 3구역 좌석번호 D-47. 사용자는요? 김도윤입니다. 한지우의 손이 멈췄다. 28세 후배 개발자. 서준혁과 코드 표절 문제로 다퉜던 사람. 하지만 알리바이가 있었다. 11월 14일 밤 11시 32분 집 근처 편의점 CCTV. 확실합니까? MAC 주소까지 일치합니다.
김도윤의 업무용 노트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한 건지는 그게 문제예요. 이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사 보안 로그를 확인했더니 11월 5일 오후 9시 47분 김도윤의 컴퓨터가 원격 접속을 받았어요. 누가요? 외부 IP. 추적해보니 VPN을 여러 번 경유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김도윤 컴퓨터를 해킹해서 서준혁 휴대폰을 감염시켰다. 정확합니다. 한지우는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김도윤은 도구였다. 범인이 아니라 진짜 범인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박사님, VPN 추적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최소 7개 국가를 경유했어요. 러시아, 루마니아, 파나마. 전문가네요. 아주 능숙합니다. 한지우는 새로운 선을 그었다. 범인 고급 해킹 기술 보유자. 다른 발견은요? 네. 서준혁 휴대폰의 예약 메시지 분석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총 47개 메시지가 예약되어 있어요. 12월 1일까지 매일 발송됩니다. 내용은 대부분 단서입니다. 범인의 특징, 행동 패턴, 동기. 이태경이 파일을 보내왔다. 한지우의 노트북에 문서가 열렸다. 예약 메시지 목록 일부. 11월 18일 범인은 저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 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범인은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해킹 기술이 뛰어납니다. 11월 22일 범인의 동기는 돈입니다. 회사 기밀을 팔려고 했습니다. 11월 21일 범인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11월 22일 범인은 누나를 미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11월 30일 범인은 제가 증거를 모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1일 0 암호화된 메시지 마이너스 범인의 이름. 한지우는 목록을 정독했다. 서준혁은 죽기 전 2개월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예약 발송으로 하루하루 단서를 흘리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박사님, 암호 해독은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12월 1일 자정 한강올림픽대교 남단 서준혁의 휴대폰.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강제 해독하면 파일이 자폭합니다. AES-256에 타이머 트리거와 CPS 트리거, IMEI 인증까지 걸려 있어요. 군사급 보안입니다. 한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12일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범인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다. 계속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오늘 아침 6시에 다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한지우는 시계를 봤다. 오전 1시 35분. 4시간 25분 후.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암호화되어 있어서 발송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한지우는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다. 김도윤 옆에 작게 썼다. 도구 마이너스 해킹당함. 진짜 범인은 누구? 회사 내부인. 컴퓨터 전문가. 돈이 동기. 서준혁의 일정을 알고 있던 사람. 문이 열렸다. 박민수가 피자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야식이야. 먹어. 고마워요. 두 사람은 피자를 나눠 먹으며 보드를 응시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해서. 박민수가 피자를 씹으며 말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죽은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잖아. 우리가 서준혁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민수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서준혁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서준혁이 원한 거예요. 뭐? 범인이 증거를 파괴하지 못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진실에 도달하게, 모든 걸 계산한 거예요. 천재네. 아니면 절박했거나. 한지우는 서준혁의 마지막 영상을 떠올렸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눈물. 그는 누나를 지키려고 했어요. 죽어서도. 박민수가 피자 상자를 닫았다.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가 원하는 걸. 네.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4시간 후면 새 메시지가 옵니다. 그 전에 회사 출입 기록부터 확인해야 해요. 지금
보안팀한테 이미 요청했어요. 이메일로 보내준대요. 노트북을 열었다. 받은 편지함. 넥스트코드 보안팀장 강민석으로부터 첨부 파일 ACCSSLOGN-OV22-14 XLSX 다운로드. 엑셀 파일이 열렸다. 2847개의 출입 기록. 한지우는 필터를 걸었다. 날짜 11월 12일 14일. 시간 2200 600 야간. 구역 12층 개발팀. 결과 37건. 목록이 좁혀졌다. 한지우는 하나씩 확인했다. 11월 12일 2315 김도윤 입실. 2347 서준혁 입실 마지막 영상 녹화 시각. 123 서준혁 퇴실. 145 김도윤 퇴실. 11월 13일 2230 서준혁 입실. 214 서준혁 퇴실 음성 파일 작업. 11월 14일 1805 차민호 입실. 1824 차민호 퇴실 증거 파일 삭제 시각. 2015 서준혁 입실. 2147 서준혁 퇴실 마지막 퇴근. 한지우의 손이 멈췄다. 차민호, 직속 상사, 45세. 그가 11월 14일 저녁 6시에 회사에 왔다. 서준혁의 컴퓨터에서 증거 파일이 삭제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 형사, 응? 차민호 조사해야 해요. 지금 당장. 오전 4시 20분 서초구 반포동 차민호의 아파트. 27층 고급 아파트. 한강뷰. 한지우가 초인종을 눌렀다. 30초. 문이 열렸다. 차민호가 나타났다. 잠옷 차림. 헝클어진 머리. 붓기 있는 얼굴. 누구? 형사님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지금 새벽 4시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차민호가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었다. 50평대. 미니멀한 인테리어. 거대한 TV. 비싼 가구들. 하지만 어질러져 있었다. 소파 위에 서류 더미.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들. 바닥에 담배꽁초. 차민호는 소파를 치우며 말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한지우와 박민수가 앉았다. 차민호도 맞은편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한지우가 태블릿을 꺼냈다. 11월 14일 저녁 6시 5분 넥스트코드 사무실에 들어가셨죠? 차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출입 기록 확인했습니다. 아, 네, 들어갔어요. 왜 그 시간에요? 업무 시간도 아니고. 차민호가 눈을 피했다. 서류 좀 가져오려고요. 어떤 서류요? 프로젝트 관련.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시각에 서준혁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차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서준혁 컴퓨터 건드렸습니까? 아니요. CCTV 확인하면 나올 텐데요. 차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젠장. 침묵. 한지우는 기다렸다. 10초, 20초. 차민호가 손을 내렸다. 네, 건드렸어요. 왜요? 누가 시켰어요? 한지우와 박민수가 눈을 마주쳤다. 누가 시켰습니까? 차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이메일을 열었다. 한지우에게 건넸다. 발신 고스트 프로토콜 다크메일. 감. 수신 차민호. 날짜 2024년 11월 14일 1735. 제목 마지막 경고. 차민호, 오늘 저녁 6시까지 서준혁 컴퓨터에서 다음 파일들을 삭제하라. 파이널 메시지 mp4 4분 이후 부분. 크리미널. txt. 백업 폴더 전체. 삭제 확인 후 증거 스크린샷을 이메일로 보내라. 실패하면 내 횡령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다. 선택은 내 몫이다. 한지우는 이메일을 캡처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6개월 전부터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 네. 처음엔 제 과거 실수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실수요? 차민호가 심호흡을 했다. 5년 전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어요. 아주 소액이었지만. 얼마요? 3천만 원. 횡령이네요. 네. 그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해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차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계좌 이체 내역, 장부 조작 기록, 전부. 그래서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어요. 특정 직원 평가 낮춰주기, 프로젝트 배정 조정하기. 서준혁에게도요? 네. 차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 서준혁한테 특정 업무를 맡기라고 했어요. 무슨 업무요? 서버 보안 점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작업, 그런 것들. 한지우는 메모했다. 서준혁이 눈치챘습니까? 네. 한 달 전쯤부터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들이요? 왜 자기한테만 특정 서버 접근을 시키냐고, 왜 로그를 지우라고 하냐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안 때문이라고 둘러댔죠. 차민호가 손을 떨었다. 근데 서준혁이 계속 파고들었어요. 상부에 보고하겠다고까지. 그래서 그 이메일 보낸 사람한테 말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차민호가 소리쳤다. 근데 그 사람이 알았어요. 어떻게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준혁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한지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직접 죽이라고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해고하라고요? 네. 성과 평가를 낮추고 징계 사유를 만들고. 차민호가 눈물을 닦았다.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요? 11월 14일 저녁에 메일이 왔어요. 서준혁이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라고. 그래서 삭제했습니까? 네. 차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제 미래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가족이 있어요. 딸이 대학생이에요. 한지우는 차민호를 오래 바라봤다. 그는 범인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도구였다. 조종당한 사람. 그 이메일 다른 건 없습니까? 있어요. 차민호가 휴대폰을 조작했다. 이메일 폴더를 열었다. 고스트 폴더. 안에 73개의 이메일. 6개월치. 한지우가 하나씩 확인했다. 대부분 지시였다. 서준혁에게 X 프로젝트 맡겨라. 김도윤과 서준혁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라. 보안 로그를 매주 삭제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메일. 11월 15일. 서준혁이 죽은 다음 날. 발신 고스트 프로토콜 다크메일. 감. 수신 차민호. 날짜 2024년 11월 15일 217. 제목 수고했다. 차민호, 잘했다. 이제 끝이다. 경찰이 찾아오면 모른다고 해라. 너와 서준혁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내가 한 일은 단순한 업무 지시뿐이다. 하지만 만약 나에 대해 말한다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침묵하면 안전하다. 말하면 파멸이다. 선택은 내 몫이다. 한지우는 이메일을 사진으로 찍었다. 왜 진작 신고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가족이 11월 14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날 밤 내내 같이 있었어요. 박민수가 메모했다. 한지우가 일어섰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고 추가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들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네. 한지우와 박민수가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박민수가 말했다. 차민호는 아니야. 알아요. 그도 피해자예요. 그럼 진짜 범인은? 이메일 보낸 사람. 한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태경에게 전화했다. 박사님, 이메일 추적 가능합니까? 고스트 다크메일. 감요? 네. 해봤어요. 다크웹 메일 서비스예요. 완전 익명. 발신 IP는요?
TOR 네트워크 경유. 추적 불가능합니다. 한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범인은 전문가였다. 모든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박사님, 이메일 내용 분석해 주세요. 뭘 찾으시게요? 패턴, 말투, 특징, 뭐든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5시 10분. 50분 후면 서준혁의 다음 메시지가 도착할 것이었다. 오전 6시 정각.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민지였다. 형사님, 또 왔어요. 읽어보세요. 서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메시지를 읽었다. 형사님께, 범인은 저를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죽음을 조종했습니다. 11월 14일 밤 저는 누군가를 만나러 한강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제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서준영 마이너스. 한지우는 메시지를 3번 읽었다. 누군가를 만나러. 그 사람이 불렀다. 신뢰했던 사람. 서준혁은 범인을 만나러 갔다. 스스로. 왜? 한지우는 서준혁의 마지막 행적을 떠올렸다. 11월 14일 오후 9시 38분 편의점에서 마지막 목격. 오후 11시 47분 사망 추정. 이 시간 9분의 공백.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한지우의 다른 휴대폰이 울렸다. 이태경이었다. 한 형사 발견했어요. 뭘요? 서준혁 휴대폰에 삭제된 문자 메시지 복구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익명번호. 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내용이요? 이태경이 읽었다. 11월 14일 2103. 준혁아, 나야. 긴급하게 만나야 해. 내가 모으고 있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자. 11월 14일 2115. 한강 올림픽대교 남단으로 와. 23시 30분. 혼자. 11월 14일 2128. 안 오면 내 누나가 위험해질 거야. 알지? 난 진심이야. 한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범인이 서준혁을 불러냈다. 누나를 믿기로. 서준혁의 답장은요? 없어요. 문자만 받고 답은 안 했어요. 그럼 그냥 갔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지우는 타임라인을 재구성했다. 2103범인이 첫 문자 만나자. 2115범인이 두 번째 문자 한강으로 와. 2128범인이 세 번째 문자 누나 위협. 2147 서준혁 회사 퇴근 출입 기록. 2330 한강 도착 추정. 2347 사망.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70번호 추적 가능합니까? 이미 했어요. 선불 유심. 가짜 신분증으로 개통. 추적 불가능. 발신 위치는요? 한강 인근.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특정 못했어요. 한지우는 차 안에 앉아 생각했다. 범인은 치밀했다. 모든 연결 고리를 끊었다. 익명 이메일, TOR 네트워크, 선불 유심, VPN, 추적 불가능한 도구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을 것이었다. 항상 있었다. 아무리 완벽한 범죄도. 박사님, 11월 14일 밤 11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한강 올림픽대교 남단 CCTV 전부 확인해 주세요. 이미 확인했어요. 결과는요? 서준혁이 23시 41분에 도착하는 게 찍혔어요. 혼자였습니까? 네. 그 후는요? 23시 43분까지는 혼자 걸어다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태경이 멈췄다. 그런데요? 23시 44분부터 23시 52분까지 CCTV가 꺼져 있어요. 꺼졌다고요? 네. 정전도 아니고 전원도 들어와 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한지우의 눈이 빛났다. 누가 껐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껐을까요? 원격 접속. CCTV 시스템을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해킹. 범인의 시그니처였다. 박사님, 한강 CCTV 시스템 접속 로그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기관에 협조 요청해야 해요. 시간 걸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다. 박민수가 물었다. CCTV를 끈 사람이 범인이야? 그렇죠. 그럼 그 8분 동안 서준혁을 죽인 거고. 네. 한지우는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용의자들. 차민호 마이너스 협박받은 도구 알리바이 있음. 김도윤 마이너스 컴퓨터 해킹당함 알리바이 있음. 그럼 누구? 회사 내부인. 고급 해킹 기술. 서준혁의 일정을 알고 있던 사람. CCTV를 원격으로 끌 수 있는 사람. 한지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넥스트코드 보안팀장 강민석이었다. 한 형사님 요청하신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무슨 자료요? 서준혁이랑 같은 프로젝트 했던 팀원 명단이요. 아, 감사합니다. 한지우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첨부 파일 프로젝트 팀. 리스트. XLSX. 다운로드. 엑셀이 열렸다. 프로젝트명 시큐어 클라우드 B3.0. 기간 2024년 6월 11월. 팀원. 차민호 팀장. 서준혁 선임 개발자. 김도윤 주니어 개발자. 이수진 UI/UX 디자이너. 박재현 백엔드 개발자. 정혜린 프론트엔드 개발자. 6명. 한지우는 하나씩 확인했다. 차민호 마이너스 이미 조사함. 김도윤 마이너스 이미 조사함. 나머지 3명. 박 형사, 이수진, 박재현, 정혜린. 이 사람들 신원 조회해요. 알았어. 박민수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10분 후. 나왔어. 어때요? 이수진, 27세, 디자이너. 전과 없음. 특이사항 없음. 다음. 박재현, 31세, 개발자. 전과 없음. 특이사항. 잠깐. 박민수가 화면을 확대했다. 이 사람 5년 전에 해킹 혐의로 조사받았네. 한지우가 몸을 기울였다. 자세히요. 대학생 때 학교 서버 해킹, 성적 조작 시도,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해킹. 한지우의 뇌가 빠르게 돌았다. 박재현 나이가 31세. 지금 어디 살아요? 강남구 역삼동. 11월 14일 알리바이는? 박민수가 더 찾아봤다. 기록이 없네. 확인 안 했어. 한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재현 집으로 가요. 지금 당장. 오전 7시 40분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8층 건물. 낡은 외관. 한지우와 박민수가 301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 없음. 다시 눌렀다. 여전히 없음. 한지우가 관리인을 찾았다. 박재현 씨 봤어요? 박재현? 303호 아니고요? 아니, 301호요. 아, 그 사람. 안 봤는데요. 며칠째. 며칠요? 한 일주일? 출장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지우와 박민수가 눈을 마주쳤다. 문 열어주실 수 있어요? 경찰입니다. 관리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가구는 있지만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옷장을 열었다. 옷이 절반만. 책상 서랍. 비어 있음. 욕실. 칫솔, 면도기 없음. 도망쳤어. 박민수가 말했다. 한지우는 쓰레기통을 뒤졌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 퍼즐처럼 맞춰봤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 목적지 베트남 호치민. 출발 11월 15일 1430. 어제. 젠장 이미 떠났어. 한지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했다. 박재현 주민번호. 출국 기록 확인해주세요. 잠시 후. 네. 11월 15일 1455분 인천공항 출국. 목적지 베트남. 한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국제 공조 요청해야 해요. 시간 걸릴 텐데. 어쩔 수 없어요. 한지우는 방을 다시 수색했다. 침대 밑, 책상 뒤, 벽 틈.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갔다. 하지만 컴퓨터 책상 위, 먼지 자국, 노트북이 있었던 흔적. 한지우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쪽, 작은 메모지 하나.
구겨진 채로 펼쳤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고스트 프로토콜 마이너스 다크웹 계정. 비번. 한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GHOSTPROTOCOL. 차민호를 협박한 이메일 주소. 박재현이었다. 박 형사. 응? 범인 찾았어요. 오전 9시 서울 서부경찰서 회의실. 긴급회의. 강력반 전원 국과수 이태경 사이버범죄팀. 한지우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중앙에 새로운 사진. 박재현. 31세. 백엔드 개발자. 용의자 특정했습니다. 박재현. 한지우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첫째, 해킹 능력. 5년 전 학교 서버 해킹 전력. 현재 백엔드 개발자로 보안 시스템의 정통. 둘째, 접근성. 서준혁과 같은 프로젝트. 그의 컴퓨터, 일정, 모든 걸 알 수 있는 위치. 셋째, 도주. 서준혁 사망 다음날 베트남으로 출국. 넷째, 결정적 증거. 그의 집에서 발견된 메모. GHOSTPROTOCOL 계정 정보. 회의실이 조용했다. 이태경이 손을 들었다. 한 형사 동기는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준혁의 메시지에 따르면 돈입니다. 회사 기밀을 팔려고? 그렇게 추정됩니다. 사이버범죄팀장이 끼어들었다. GHOSTPROTOCOL 계정 접속해봤습니까? 아직입니다. 비밀번호가 일부만 적혀 있어서 다크웹 메일이면 브루트포스 공격은 불가능할 겁니다. 한지우는 메모지 사진을 보여줬다. 비밀번호 부분이 잉크 번짐으로 흐려져 있었다. 판독 불가능. 복구 가능합니까? 법과학팀에 맡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트남 현지 경찰 협조는요?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력팀 담당자가 말했다. 베트남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한지우는 달력을 봤다. 12월 1일까지 11일. 서두르게 해주세요. 회의가 끝났다. 한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서준혁의 사진, 그리고 박재현의 사진. 둘을 나란히 놓았다. 같은 회사, 같은 팀, 함께 일했던 동료. 서준혁은 박재현을 신뢰했을 것이었다. 그래서 11월 14일 밤 혼자 만나러 갔다. 그리고 죽었다.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태경이었다. 한 형사 긴급 상황입니다. 뭔가요? 서준혁 휴대폰에서 또 발견했어요. 뭘요? 숨겨진 녹음 파일. 한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어떤 녹음이요? 11월 14일 밤 11시 45분. 서준혁이 죽기 2분 전에 녹음한 거예요. 내용이요? 대화예요. 서준혁과 누군가이. 들려주세요. 이태경이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람 소리, 한강의 물소리, 그리고 발소리. 재현아. 서준혁의 목소리. 형. 또 다른 목소리. 박재현. 왜 이러는 거야? 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알면서. 뭘? 회사 기밀. 형이 빼돌리려고 하는 거. 재현아, 그건 오해야. 오해? 박재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형, 난 6개월 동안 준비했어. 고객 데이터베이스, 보안 프로토콜, 소스 코드. 전부. 재현아. 근데 형이 방해했어. 증거 모으고 기록하고. 형 때문에 내 계획이 망가졌어. 그만둬, 재현아.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침묵. 10초. 서준혁의 목소리. 누나한테는 손대지 마. 그건 형한테 달렸어. 제발. 미안해, 형. 둔탁한 소리. 서준혁의 비명.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형이 날 이 지경까지 몰고 왔어. 형 잘못이야. 발소리. 멀어지는 소리. 물소리. 녹음 끝. 한지우는 숨을 멈췄다. 박민수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혁은 죽기 직전까지 녹음하고 있었어요. 범인의 목소리를. 이걸로 박재현 체포영장 받을 수 있어? 충분합니다. 한지우는 즉시 검사에게 연락했다. 증거 제출. 녹음 파일. GHOSTPROTOCOL 메모. 출국 기록. 30분 후. 체포영장 발부. 국제 수배령. 박재현 살인 및 기밀 유출 혐의. 하지만 그는 이미 베트남에 있었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 어딘가에서 박재현이 도망치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서준혁이 남긴 증거들을. 78개의 목소리, 예약된 메시지, 마지막 녹음, 그리고 12월 1일, 암호화된 이름. 모든 게 그를 향해 조여들고 있었다.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민지였다. 형사님, 또 메시지 왔어요. 읽어주세요. 형사님, 범인을 찾으셨나요? 만약 박재현을 의심하고 계시다면 맞습니다. 그가 저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공범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서준혁 마이너스. 한지우의 심장이 멎었다. 공범? 박민수가 되물었다. 박재현 혼자가 아니라고? 한지우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공범이 있습니다. 누구? 차민호는 협박받은 도구였다. 김도윤은 해킹당했다. 그럼 또 다른 사람? 회사 내부? 아니면 외부? 한지우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태경이었다. 한 형사, 큰일입니다. 뭔데요? 지금 누군가 제 연구실에 침입했어요. 뭐라고요? CCTV 확인했는데 20분 전에 누가 들어와서. 이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혁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한지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 보였어요? 아니요, 마스크 쓰고. 키는 175cm 정도, 체구는 보통. 지금 어디세요? 연구실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갑니다. 한지우와 박민수가 차에 뛰어탔다. 사이렌을 울렸다. 국과수까지 20분. 하지만 한지우의 머릿속은 더 빠르게 돌았다. 누군가 서준혁의 휴대폰을 훔쳐갔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들어있는 12월 1일에 공개될 범인의 이름이 공범.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2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지우가 도착했을 때 이태경은 연구실 밖에 서 있었다. 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서류 더미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서랍이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증거 보관함. 열려 있었다. 비어 있었다. 정확히 뭘 가져갔어요? 서준혁 휴대폰, USB 백업본 2개, 그리고 이태경이 목록을 확인했다. VOICTIMER 앱 분석 파일. CCTV는요? 여기 있어요. 이태경이 노트북을 열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104,723. 복도가 비어 있었다. 104,815. 누군가 나타났다. 검은 옷, 검은 마스크, 검은 모자, 체구 중간, 키 175cm 정도. 걸음걸이 자연스럽지만 빠름. 104,852. 연구실 문을 열었다. 카드키로. 이태경의 카드키. 어떻게? 104,930. 안으로 들어갔다. 105,217. 나왔다. 손에 봉투 하나. 105,245.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얼굴이 안 보여요. 박민수가 말했다. 다른 각도는? 없어요. 다른 CCTV는? 이태경이 다른 영상을 열었다. 105,250, 105,500. 화면이 검게 변해 있었다. 또 꺼뜨렸어요. 한지우의 손이 떨렸다. 박재현이에요. 하지만 박재현은 베트남에 공범이에요. 한지우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침입자의 움직임. 전문적이었다. CCTV 위치를 알고 있었다. 보안 절차를 알고 있었다. 이태경의 카드키를. 박사님, 카드키 언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적 없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이태경이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
카드 홀더, 카드키가 있었다. 여기 있는데요? 그럼 복제했다는 거예요. 한지우는 생각했다. 카드키 복제. 언제? 어떻게? 박사님, 최근에 누가 카드키를 만진 적이 있어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태경이 기억을 더듬었다. 아, 일주일 전에 카드 리더기가 고장나서 AS 기사가 왔었어요. AS 기사요? 네. 카드키 몇 개를 테스트한다고 빌려갔다가 돌려줬어요. 한지우의 눈이 빛났다. 그 기사 신원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보낸 사람인데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태경이 보안팀에 전화했다. 5분 후. 한 형사님. 이태경의 얼굴이 창백했다. AS 기사 파견 기록이 없대요. 가짜였어요. 한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공범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카드키를 복제하고 오늘 침입해서 증거를 가져갔다. CCTV 건물 외부도 확인해 주세요. 이태경이 영상을 찾았다. 주차장 10만 4천.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들어왔다.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아니, 번호판에 뭔가를 붙였다. 10만 5,600. 같은 차가 나갔다. 차량 추적 불가능하네요. 한지우는 영상을 멈췄다. 운전석, 확대,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하지만 얼굴은 안 보였다. 모자와 마스크. 이 사람이 공범이에요. 한지우가 말했다. 박재현은 베트남에 있고 이 사람은 한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왜 휴대폰을 가져갔을까요? 12월 1일 암호 때문이에요. 한지우는 설명했다. 암호 해독 조건. 12월 1일 자정 한강올림픽대교 서준혁의 휴대폰. 세 가지 모두 필요해요. 그럼 공범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암호를 풀 수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박민수가 말했다. 그럼 범인 이름을 영원히 모른다는 거야? 아니요.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서준혁은 백업을 만들어 뒀어요. USB에. 그것도 가져갔잖아. 여기 있는 것만요. 한지우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서준혁 집에서 찾은 것. 이건 서준혁이 숨겨뒀던 거예요. 범인이 모르는. 이태경이 USB를 받아들었다.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에 연결. 파일 열기. ENCRYPTDMESSAGE TXT 암호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같은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태경이 말했다. 12월 1일 자정 GPS 좌표 그리고 그가 멈췄다. IMEI 번호. 서준혁 휴대폰이요? 네. 한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휴대폰이 없으면 암호를 풀 수 없었다. 공범이 가져갔다. 복제할 수 없어요? IMEI는 하드웨어 고유 번호예요. 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지우는 생각했다. 공범은 왜 휴대폰을 가져갔을까? 암호를 못 풀게 하려고? 아니면 박사님, 공범이 직접 암호를 풀 수도 있나요? 그러려면 12월 1일 자정에 한강올림픽 대교에 가야 해요. 휴대폰을 가지고. 그럼 우리도 거기 가 있으면. 한지우의 눈이 빛났다. 공범을 잡을 수 있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함정이네. 서준혁이 만든 함정이에요. 한지우는 서준혁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는 범인이 휴대폰을 훔칠 거라는 것까지 예상했다. 그래서 암호 해독 조건을 특정 장소와 시간으로 설정했다. 12월 1일 자정. 한강올림픽대교 남단. 자신이 죽은 곳. 범인을 그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11일 후에요. 한지우가 말했다. 11일 후 공범이 나타날 겁니다. 휴대폰을 들고. 그때 잡는 거지? 네. 한지우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날짜를 썼다. 12월 1일 0-D-11. 그 아래 함정 작전 준비. 죽은 사람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3부 예고된 살인. 11월 30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서부경찰서 작전 회의실. D-0. 30분 후면 12월 1일이었다. 한지우는 회의실 앞에 서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작전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다.
한강올림픽대교 남단, 서준혁이 죽은 곳, 그리고 13일 후 공범이 나타날 장소. 보도 위의 지도에는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다. 지점 A 다리 하부 저격팀 2명, 지점 B 강변 산책로 기동대 4명, 지점 C 주차장 차량 차단팀 3명, 지점 D 배수구 잠복팀 2명, 중앙 서준혁 사망 지점 한지우 박민수, 총 13명, 무전기 테스트 완료, 야간 투시경 배부 완료, 체포 장비 준비 완료. 한지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2332, 28분. 전팀 최종 점검. 한지우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퍼졌다. 어팀 이상무, B팀 준비 완료, C팀 대기 중, D팀 배치 완료. 모두 제자리였다. 한지우와 박민수는 중앙지점에 서 있었다. 서준혁이 쓰러졌던 자리. 아직도 바닥에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감식팀이 표시해둔 분필선.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한강의 물소리가 들렸다. 박민수가 말했다. 정말 올까? 와야 해요. 만약 안 오면? 그럼 우리가 진 거예요. 한지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멀리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다. 헤드라이트가 물결처럼 흘렀다. 2340, 20분. 한지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태경이었다. 한 형사 준비됐어요? 네. 추적 장비 확인했죠? 네. 휴대폰 신호 감지기 켜뒀어요. 이태경은 지난 11일 동안 특수 장비를 준비했다. 서준혁 휴대폰에 IMEI 번호를 추적하는 장비.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휴대폰이 켜지면 즉시 감지되는. 신호 잡히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한지우는 추적기를 확인했다. 작은 단말기. 화면에는 레이더처럼 원이 그려져 있었다. 아직 아무 신호도 없었다. 2345, 15분. 한지우는 지난 11일을 떠올렸다. 박재현 추적. 베트남 호치민 현지 경찰과의 협조. 하지만 그는 사라졌다. 호텔 체크인 후 3일 만에 체크아웃. 그 후 행방불명. 캄보디아로 넘어갔을 가능성. 아니면 라오스? 국경을 넘나들며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공범은 달랐다. 공범은 한국에 있었다. 증거를 훔쳤다. 서준혁의 휴대폰을. 11일 동안 한지우는 공범의 정체를 추적했다. 국과수 CCTV 분석, 침입자의 체구, 걸음걸이, 행동 패턴. 하지만 결론은 없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도 없었다. 단서는 하나뿐이었다. 침입자는 이태경의 카드키를 복제했다. 일주일 전 ASAS 기사로 위장해서 한지우는 그 AS 기사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보안팀 CCTV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AS 기사가 국과수 1층 로비에 나타났다. 키 175cm, 체구 보통, 작업복 착용, 모자와 마스크, 얼굴 확인 불가. 하지만 한 가지, 그는 왼손잡이였다. 도구를 왼손으로 들었다. 서류에 사인할 때도 왼손. 한지우는 용의자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회사 직원 중 왼손잡이, 김도윤 오른손잡이, 차민호 오른손잡이, 이수진 오른손잡이, 박재현 왼손잡이 이미 도주, 정혜린 오른손잡이. 막혔다. 2350, 10분. 한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공범은 온다. 와야 한다. 암호를 풀기 위해, 범인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서준혁이 남긴 마지막 증거를. 2355, 5분. 추적기 화면을 응시했다. 여전히 아무 신호도 없었다. 박민수가 총을 확인했다. 탄창, 안전장치, 조준경, 지우야. 응? 만약 공범이 총 들고 나타나면? 우리도 쏴요. 죽일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준혁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태경 박사도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 2358, 2분.
한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땀으로 젖었다. 총을 꽉 쥐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어둠, 고요, 바람, 물소리, 아무도 없었다. 2359, 1분. 추적기를 다시 확인했다. 화면이 깜빡였다. 신호가 잡혔다. 약한 신호. 하지만 확실했다. 방향 북쪽, 약 300m. 한지우가 무전기를 들었다. 전팀 신호 포착. 북쪽 300m. 대기. 어팀 확인. B팀 확인. 신호가 점점 강해졌다. 250m. 200m. 움직이고 있었다. 이쪽으로. 한지우는 야간 투시경을 들어올렸다. 북쪽을 봤다. 강변 산책로. 희미한 인형 하나.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150m. 한지우는 숨을 죽였다. 0. 12월 1일. 자정. 신호가 멈췄다. 100m 지점. 인형도 멈춰섰다. 한지우는 투시경으로 확대했다. 검은 옷, 검은 모자, 마스크.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휴대폰. 서준혁의 휴대폰. 한지우의 추적기 화면이 밝아졌다. 신호 강도 최대. 거리 94m. IMEI 일치. 그것이었다. 전팀 타깃 확인. 북쪽 100m. 천천히 포위. 기동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인형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희미한 빛이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인형이 무언가를 조작했다. 타이핑. 비밀번호 입력. 암호 해독 시도. 50m. 기동대가 더 가까이 왔다. 인형은 눈치채지 못했다.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30m. 한지우가 천천히 다가갔다. 총을 겨눴다. 박민수도 옆에서. 20m. 인형의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암호가 풀린 것 같았다. 텍스트가 나타났다. 인형이 화면을 확대했다. 읽기 시작했다. 10m. 한지우가 소리쳤다. 꼼짝 마. 경찰이다. 인형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 뒤로 물러섰다. 손 들어. 휴대폰 내려놔. 인형이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도망치려는 듯. 움직이면 쏜다. 인형이 멈췄다.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휴대폰은 놓지 않았다. 기동대가 사방에서 나타났다. 포위 완료. 총구들이 인형을 겨냥했다. 휴대폰 바닥에 내려놔. 천천히. 인형이 따랐다. 휴대폰을 바닥에 놓았다. 양손 머리 위로. 무릎 꿇어. 인형이 무릎을 꿇었다. 손을 머리 위로. 한지우가 다가갔다. 5m. 3m. 1m. 뒤에서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겼다. 얼굴이 드러났다. 한지우의 숨이 멎었다. 젊은 여자. 27세쯤. 창백한 피부. 떨리는 입술. 한지우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이수진? 넥스트코드 UI/UX 디자이너. 서준혁과 같은 프로젝트 팀. 27세. 전과 없음. 특이사항 없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요. 12월 1일 오전 2시 20분 서울 서부경찰서 조사실. 이수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한지우는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증거물. 서준혁의 휴대폰 회수. USB 2개 회수. 암호 해독 완료된 메시지 캡처. 한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암호가 풀려 있었다. 텍스트 파일이 열려 있었다. 범인의 이름. 주범 박재현 백엔드 개발자. 공범 이수진 UI/UX 디자이너. 동기회사 기밀 유출 및 판매 약 50억 원 규모. 계획. 서준혁을 이용해 보안 서버 접근. 고객 데이터베이스 복사. 해외 경쟁사의 판매. 서준혁 제거 증거인멸.
차민호를 협박해 증거 조작, 실행. 박재현 기술 담당, 해킹, 살인 실행. 이수진 내부 정보 제공, 증거 은폐. 서준혁의 메시지. 형사님, 이 둘을 반드시 잡아주세요. 특히 이수진. 그녀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팀에서 3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일정을 박재현에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도, 11월 14일 밤 저를 한강으로 유인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급한 일이 있어. 오늘 밤 만날 수 있어? 저는 믿었습니다. 그녀를 3년 동안 믿어왔으니까. 하지만 그곳에 박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 모두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누나에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서준혁 마이너스. 한지우는 메시지를 다 읽었다. 이수진을 봤다. 사실입니까?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그랬어요? 돈.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집이 빚이 많았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그래서 회사 기밀을 팔았어요? 박재현이 제안했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억. 한지우는 메모했다. 서준혁을 배신한 건 언제부터예요? 6개월 전부터요.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박재현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제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회사 기밀을 빼내자고 했어요. 근데 보안이 너무 강해서 서준혁 선배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어떻게요? 차민호 상무를 협박해서 서준혁 선배한테 특정 업무를 맡기게 했어요. 서버 접근 권한이 필요한. 서준혁이 눈치챘습니까? 네. 한 달 전쯤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박재현이 제거하기로 했어요. 당신도 동의했습니까? 침묵. 10초. 네. 한지우는 분노를 삼켰다. 11월 14일 밤 당신이 서준혁을 불러냈죠? 네. 어떻게요? 이수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이 압수한 것을 돌려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11월 14일 2100. 이수진 서준혁. 준혁 선배, 급한 일이 있어요. 오늘 밤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2105. 서준혁, 이수진. 무슨 일인데?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 2108. 이수진, 서준혁. 전화로는 어려워요. 회사 일인데. 누가 들으면 안 돼요. 2112. 서준혁, 이수진. 알았어. 어디서 볼까? 2115. 이수진, 서준혁. 한강 올림픽대교 남단이요. 23시 30분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2118. 서준혁, 이수진. 왜 거기서? 그리고 왜 그렇게 늦게? 2122. 이수진, 서준혁. 제발요, 선배.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2125. 서준혁, 이수진. 알았어. 갈게. 한지우는 문자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서준혁은 이수진을 도우려고 갔다. 3년 동료. 믿었던 사람. 하지만 그곳에서 죽었다. 박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당신도 있었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한지우가 태블릿을 꺼냈다. CCTV 영상을 재생했다. 11월 14일 23시 25분. 한강 올림픽대교 인근 주차장. 검은색 소나타 한 대.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 박재현.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 이수진. 이게 뭡니까?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당신도 현장에 있었어요. 서준혁이 죽을 때. 아니에요. 저는 차에 있었어요. 증거 있어요? 이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한지우는 계속 영상을 재생했다. 23시 40분. 두 사람이 강변으로 걸어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다. 23시 52분. 박재현 혼자 돌아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야구 방망이. 그리고 5분 후 이수진도 돌아왔다. 혼자 손을 떨며 당신도 봤어요. 서준혁이 죽는 걸? 안 봤어요. 저는 돌아서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박재현이 뭘 하러 가는지. 이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왜 막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박재현이 저도 죽일 것 같아서. 한지우는 이수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는 공범이었다. 살인을 방조했다. 증거인멸에 가담했다. 국과수 침입, 휴대폰 절도, 모든 것. 11월 18일 국과수에 침입한 것도 당신이죠? 네.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태경 박사님 카드키를 복제했어요. 일주일 전 AS 기사로 위장해서? 네.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박재현이 시킨 대로 했어요. 카드키 몇 개를 빌려서 복제기로. 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암호를 못 풀게 하려고. 하지만 오늘 직접 와서 풀었잖아요. 박재현이 시켰어요. 자기는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제가 대신 하라고. 한지우는 메모했다. 박재현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다. 도망 중. 하지만 이수진을 원격으로 조종했다. 박재현이랑 어떻게 연락해요? 텔레그램. 암호화된 메시지로. 휴대폰 보여주세요. 이수진이 휴대폰을 건넸다. 한지우는 텔레그램 앱을 열었다. 대화방 하나. 상대방 이름 제이. 최근 메시지들. 11월 30일 2300. 제이 내일 자정 계획대로 해. 이수진 무서워요. 제이 하기 싫으면 경찰한테 가. 대신 너도 같이 잡힌다. 이수진 알았어요. 12월 1일 15. 이수진 잡혔어요. 경찰한테. 제이 멍청한 년. 이수진 미안해요. 제이 입 다물어. 나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12월 1일 17. 이수진 제발. 우리 가족은. 제이 닥쳐. 한지우는 대화 내역을 캡처했다. 박재현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베트남 어딘가. 연락처는? 이것밖에 없어요. 텔레그램. 한지우는 사이버 범죄팀에 연락했다. 텔레그램 계정 추적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end to end and minus to minus and 암호화라. 최대한 시도해보세요. 한지우는 이수진에게 돌아왔다. 마지막 질문. 왜 오늘 나타났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암호 풀어서 메시지 삭제하라고 박재현이 시켰어요. 안 그러면 제 가족을 협박당한 거예요? 네.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엔 무서워서 못 빠져나왔어요. 한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수진도 피해자인가? 아니면 가해자인가? 둘 다였다. 이수진 씨, 당신을 살인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합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체념한 얼굴. 경찰관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오전 4시 30분. 한지우는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 서준혁의 휴대폰.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암호 해독된 메시지. 한지우는 스크롤을 내렸다. 서준혁의 마지막 말들. 서준혁의 최종 메시지. 형사님께 이 메시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박재현과 이수진. 두 사람 모두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2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제 죽음을 예상하고, 증거를 모으고, 음성을 녹음하고, 메시지를 예약하고, 모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누나 때문입니다. 박재현이 누나를 위협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누나를 죽이겠다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배신하거나 누나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저는 둘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형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누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누나를 사랑했다고. 감사합니다. 서준혁 마이너스. 추신. 혹시 궁금하실까봐 적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보이스 타임 오브 EOICTIMER 앱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박재현이 먼저 제 휴대폰에 설치한 걸 발견하고 저도 같은 앱을 만들어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78개의 음성 파일은 밤마다 회사에 남아서 녹음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암호화는 AES-256을 사용했습니다. 해독 조건으로 날짜, 위치, IMEI를 설정한 이유는 범인이 쉽게 암호를 풀지 못하게 하면서도 경찰은 제가 죽은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영상과 녹음은 제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들이 모두 파괴되더라도 이것들만은 남을 수 있도록. 형사님, 제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어서도 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지우는 메시지를 다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이 뜨거웠다. 서준혁, 32세.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다. 죽어서도 범인을 잡기 위해, 누나를 지키기 위해.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12월 1일 아침. 새로운 날. 하지만 서준혁에게는 오지 않을 날. 오전 9시 서울 구치소. 한지우는 이수진과 마주 앉았다. 첩견실. 강화유리 너머. 이수진의 얼굴은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형사님. 네. 제가 서준혁 선배 누나한테 사과할 수 있을까요?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용서 못 받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박재현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지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더 위에. 누구요? 모르겠어요. 박재현도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한지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확실해요? 네. 박재현이 전화할 때 들었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장? 회사 사람인가요? 아닐 거예요. 외부 사람. 해외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지우는 메모했다. 더 큰 조직. 배후. 다른 건요? 그 사람이 고객 데이터를 사겠다고 했대요. 50억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인 같았어요. 박재현이 중국어로 통화하는 걸 봤어요. 한지우는 국제범죄팀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산업 스파이. 국제 조직. 더 큰 사건. 이수진 씨 협조하면 형량 감경 가능할 겁니다. 정말요? 보장은 못하지만 검사한테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형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서준혁 선배가 남긴 메시지. 정말 저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무너졌다. 제가 괴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한지우는 일어섰다. 재판 때 보겠습니다. 오후 2시 서민지의 집. 한지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서민지가 나타났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형사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 서준혁의 사진이 재단에 놓여 있었다. 꽃과 향. 서민지가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범인 잡았어요. 한지우가 말했다. 서민지의 손이 떨렸다. 누구예요? 박재현이랑 이수진. 이수진? 그 디자이너? 네. 서민지가 눈을 감았다.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던 후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민지가 눈물을 닦았다. 박재현은요? 아직 못 잡았어요. 해외 도피 중입니다. 언제 잡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침묵. 한지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서준혁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서민지가 봉투를 열었다. 인쇄된 종이.
서준혁의 마지막 메시지.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가 젖었다. 준혁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당신을 생각했어요. 서민지가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형사님, 준혁이가 녹음한 목소리들 들을 수 있을까요? 한지우는 망설였다. 그건 증거물이라. 제발요. 동생 목소리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요. 한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서준혁의 음성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다. 누나 사랑해. 1.2초. 짧은 음성. 하지만 서민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울었다. 소리내어. 한지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10분이 지났다. 서민지가 눈물을 닦았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덕분에 범인을 잡았잖아요. 서준혁 씨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네, 정말. 서민지가 동생 사진을 바라봤다. 형사님, 재판은 언제예요? 이수진은 다음 달. 박재현은 잡고 나서요. 꼭 잡아주세요. 그럴 겁니다. 한지우는 일어섰다. 연락드릴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한지우가 문을 나서려는데, 형사님, 네, 동생, 행복했을까요? 마지막에? 한지우는 돌아봤다. 서민지의 눈이 간절했다. 네, 당신을 지켰으니까요. 3개월 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선고 공판. 방청석이 가득 찼다. 언론, 유가족, 회사 관계자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수진. 살인방조, 증거인멸, 산업기밀 유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방청석에서 서민지가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 판결이 끝났다. 이수진이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한지우가 서민지를 만났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서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박재현은요? 아직이요. 하지만 국제 공조로 추적 중입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제협력팀이었다. 한 형사님 급보입니다. 뭔가요? 박재현,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한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확실합니까? 네. 방콕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인도 절차 진행 중입니다. 한지우는 전화를 끊고 서민지를 봤다. 잡았어요. 정말요? 네. 박재현. 태국에서. 서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다. 오빠. 오빠가 이긴 거예요. 6개월 후 10월 1일. 박재현 재판. 그는 검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6개월 동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떠돌았다. 하지만 결국 잡혔다. 국제 공조, 인터폴 수배, 그리고 서준혁이 남긴 증거들.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인 박재현. 살인, 산업 스파이, 증거인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박재현은 표정이 없었다. 체념한 얼굴. 방청석에서 서민지가 지켜봤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재판이 끝났다. 복도에서 한지우와 서민지가 나란히 걸었다. 끝났네요. 한지우가 말했다.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민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 맑고 높았다. 오빠 묘에 가려고요. 말해주려고요. 범인 잡았다고. 좋은 생각이에요. 형사님도 같이 가실래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경기도 모란공원. 서준혁의 묘. 깔끔한 비석. 사진 속에서 그가 웃고 있었다. 서민지가 꽃을 놓았다. 준혁아, 나야. 그녀가 비석에 손을 댔다. 범인 잡았어. 둘 다. 박재현이랑 이수진.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졌다. 내가 남긴 것들 덕분이야. 목소리, 메시지, 증거. 전부.
서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한지우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다. 서민지가 계속 말했다.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사랑해. 그녀는 비석에 이마를 댔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한지우도 앞으로 나갔다. 비석 앞에 섰다. 서준혁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덕분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약속 지켰습니다. 누나 지켰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았다. 자유롭게. 1년 후 11월 14일. 서준혁 일주기. 서민지는 동생 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벌써 1년 됐어. 그녀가 말했다. 나 이제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회사도 새로 다니고 있어. 친구들도 생겼어. 그녀가 웃었다. 근데 가끔 보고 싶어. 목소리도 듣고 싶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서 돌려받은 서준혁의 음성 파일. 78개 중 몇 개를 복사해뒀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누나 사랑해. 서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1.2초. 짧지만 충분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사건 파일들, 새로운 피해자들, 새로운 범인들. 하지만 책상 한쪽에 작은 액자, 서준혁의 마지막 메시지 중 한 구절. 죽어서도 싸울 수 있도록. 한지우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서준혁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하지만 만약 있다면 자신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전화벨이 울렸다. 새로운 사건. 한지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강력반 한지우입니다.